네, 예전에는 항암제, 예를 들면 두 가지 약을 쓸 때에 한 가지 약이 비급여 항암제고 한 가지 약이 급여 항암제이고 같이 쓰면 모두가 다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급여였던 항암제까지요.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심평원에서는 이 묶음을 하나의 통째의 다른 요법이다라고 계산해서 전체를 비급여로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계산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있어요. 의사들이 욕을 먹죠, 오히려. 와 이거 처음에 설명하기 너무 애매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치료가 나왔어요 환자분. 너무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쓰면은 진짜 좋아져요. 근데 돈을 더 내셔야 돼. 이거는 더 내셔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돈을 더 내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돈을 더 벌려고 막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억울하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억울하죠, 근데. 저희는.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병원이 이제 굉장히 큰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환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더 막 벌기 위해서 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딱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최근에 항암제 급여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항암제 부분 급여 변경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왕오키님이 이런 질문을 올리셨네요. 안녕하세요, 두 분 원장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이번에 기사에 항암제 병용 부분급여 첫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 암 환자에게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부분급여라는 게 뭐예요? 네, 예전에는 항암제, 예를 들면 두 가지 약을 쓸 때에 한 가지 약이 비급여 항암제고 한 가지 약이 급여 항암제이고 같이 쓰면 모두가 다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급여였던 항암제까지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는 급여고 하나는 비급여인데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심평원에서는 이 묶음을 하나의 통째의 다른 요법이다라고 계산해서 전체를 비급여로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계산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 불합리한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가령 어떤 표준 항암 치료, 세포독성 항암제를 의료보험 급여로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됐다고 해봐요. 새로운 면역 항암제 개발이 돼서 기존에 쓰던 이 표준 항암제하고 같이 병합해서 쓰면 효과가 더 좋아서 이걸 다 묶음으로 쓰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같은 세트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원래 급여가 됐던 항암제, 원래 쓰던 항암제가 이제 비급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심평원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뀌지 않다가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이거는 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따로 봐야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이제 유방암에,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의 선행항암 요법 중에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 더하기 AC라는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렇게 같이 쓰는 요법이 있거든요. 5월까지만 해도 키트루다는 비급여니까 비급여 돈 내는 거, 근데 더하기 이 AC도 비급여 돈을 내야 했다는 거죠. 원래 급여인 항암제인데, 근데 이제부터는 이 AC는 원래 급여 가격으로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요, 키트루다가 급여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여인 건 급여, 비급여인 건 비급여, 이런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인데요? 정확하세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 네, 이런 불합리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도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실정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묶이면서 다 비급여로 변하는 게 저는 다른 나라에 과연 이런 제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좀 바꿔달라고 요청드리고 막 했었는데 이제야 바뀌게 된 거죠. 아마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걸요? 어쨌든 그 환우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약을 못 썼던 분들이 이제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용 차이 때문에 환자들이 좀 꺼려 했었는데 이제는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급여약이 근데 일반적으로 아주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비급여 신약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 장벽은 아직까지 많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급여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뭐 신약, 비급여 이런 거 되게 비싼데 그런 것들 혹시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신약 임상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지금 시판되지 않는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 한해서 임상시험 프로그램 하에서 이제 투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반응평가에 대한 어떤 영상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을 우리가 돈을 내고도 사서 쓸 수 없는 신약을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약을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임상시험을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임상시험을 한다라는 건 표준치료와 임상시험의 어떤 치료 효과 측면 또는 부작용 측면에서 뭔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뭐 임상시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줄이시고 치료 효과도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만약에 환자나 가족이라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실험해 보는 건가? 약간 위험성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임상시험이 어떤 분들은 뭐 마루타 시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여러 겹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뭐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하겠다라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들한테 뭔가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기존의 표준치료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허가를 해주질 않아요,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더라도 병원에서 IRB라고 하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IRB의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또 그게 임상시험이 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RB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과학적인 측면도 보게 되고요. 윤리적인 측면도 보게 되고 환자한테 과연 해로울 것인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장치들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아직은 시판되지 않는 약이고 아직은 아주 많은 환자들이 이제 사용해 보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항암제는 우리가 시판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항암 치료하다가 뭐 상태가 가끔 가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암제는 무조건 안전하고 새로운 약은 반드시 이 어떤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규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생명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통계를 기억을 하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그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되는 환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PD님 생각하기에?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다 이제 연구를 거치고 해가지고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통계는 0.5% 정도입니다. 0.5% 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암제를 투약해서 시판되는 약이 경우에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 부작용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사실 1%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임상시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치명률,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했더니 이 임상시험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1%가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임상시험의 어떤 통계 결과입니다. 이 항암제 병용 급여가 된 것이 사실 유방암 요법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병용 급여가 된 요법이 이제 항호르몬제 더하기 버제니오라는 약을 호르몬 양성이면서 재발 고위험인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원래 급여가 됐던 항호르몬제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비급여가 된다는 것이 엄청 불합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버제니오 2년은 비급여로 하는 것이 뭐 이해는 되는데 왜 원래 급여인 뭐 예를 들면 페마라나 이런 것까지 비급여 돈으로 5년 동안이나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전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더 내가 부담한다는 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 있기 전에 이것에 대한 급여는 급여로, 비급여는 비급여로 이렇게 개선이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버제니오 약만 2년 동안 하는 정도면 내가 부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치료를 결심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꽤 계세요. 돈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호르몬제 페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 치면 5년이면 얼마죠? 60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5년을 내면 600만 원인데 이거를 의료보험 혜택 하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30만 원만 내도 되는 돈을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죠. 이러니까 한 달로 치면 크지 않지만 5년을 써야 되는 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의료보험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5년을 다 쌓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600만 원이면 30만 원만 내도 되는데 6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러면 환자들이 아마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얘기해요. 처방하기 전에 이거 내가 분명히 그럼 얘기했다고. 괜히 이거 뭐 욕바지도 아니고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는 선생님인데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거를. 동기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민원을 넣으세요. 신청원에 이거 민원을 넣으세요. 넣어야 막 되네. 이렇게 민원 넣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의사들이 욕을 먹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네요, 진짜. 와, 이거 처음에 설명하기 너무 애매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치료가 나왔어요, 환자분. 너무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 쓰면은 진짜 좋아져요. 근데 돈을 더 내셔야 돼. 이거는 더 내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돈을 더 내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뭐 돈을 더 벌려고 막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억울하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억울하죠, 근데. 저희는. 이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 특히 병원에. 이걸 벗어나는 순간 병원이 이제 굉장히 큰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환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더 막 벌기 위해서, 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딱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이런 급여, 비급여, 비용 문제로 환자들과 의논할 때마다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이 조금은 출발되었다 한다라는 점, 점차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작은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